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시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는 18년간의 유신체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12월 12일 밤 총성은 다시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0년 그 격동의 새해 벽두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의 대한민국을 들여다봅니다. 국민들은 민주화의 희망, 이른바 서울의 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봄 뒤에는 또 다른 군부 세력, 신군부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3달 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40여 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이 시절 가장 격렬했던 분야는 바로 정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었지만 실권은 12.12 사태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최규하 정부는 명분상으로는 과도기적 관리 체제로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준비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민주화 일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집중했지만 외교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전무했으며 유신체제 종식 이후의 민주화 열망과 군부의 압박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은 단순히 군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군부 장악을 완료하고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12.12 사태 이후 그는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며 정보수사 치안에 이르는 국가 핵심 권력을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가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부의 통치에서 벗어나 개헌과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야당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1980년 하반기 정권 이양을 주장하며 민주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고 신년사 등을 통해 1980년 하반기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일정을 늦추려는 군부 세력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공화당 총재 김종필도 1981년 초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은밀하게 반대 세력을 억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K공작 계획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계 내부의 비판적인 기자, PD 간부들을 색출하여 해직시키고 언론사 경영진을 교체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민주화의 시계는 움직이는 듯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손에 멈춰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잠시 풀릴 기미를 보였는데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자 접촉이 3월 4일과 3월 18일 판문점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남북 관계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나마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가 역시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 중단과 군부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팽팽하게 맞서던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운 만큼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1979년에 발생한 2차 석유 파동의 여파는 1980년 초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와 석유 파동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역사상 초유의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 내의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월 4일 정부는 긴축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며 서민 경제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월 12일의 긴급 금융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미 환율을 무려 19%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 아래 은행 대출 금리를 25%, 정기예금 금리도 24%로 올렸습니다.
환율 폭등은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2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켰습니다. 1980년의 1분기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격동의 정치와 경제 속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은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 사회 분위기는 긴장감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위와 토론 외에도 신살이라 불리던 신림동, 고시촌, 봉살이라 불리던 봉천동 등지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곳은 값싼 선술집과 하숙집이 밀집한 지식인들의 토론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학교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악 캠퍼스 재학생들은 학교와 가까우면서도 저렴한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찾았고 신림동과 봉천동은 이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남대문, 동대문 같은 재래시장이 활발했지만 잠실 등 신흥개발 지역에 롯데백화점이 등장하며 소비 문화가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신문물이 공존하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문화는 아직 미숙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서는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승객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버스 내 흡연 금지를 주요 캠페인으로 내세울 만큼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학창시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980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베이비 붐 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로 꽉 차서 콩나물시루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이부제 수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부족은 심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변소 공포증까지 앓았는데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유행했던 독특한 은어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아더매치입니다. 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의 줄임말로 당시 사회 전반의 불만과 냉소적인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큰 친구들을 놀리던 말로 얼큰이,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뜻하는 옥덜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어들은 1980년 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순수하면서도 거친 문화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화뉴스입니다. 1980년 1분기 문화계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라마에서는 MBC의 백년손님이 3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하며 80년대 조초 연속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백년손님은 제목 그대로 결혼한 딸의 집에 사는 사위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갈등을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해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주요 출연 배우로는 김무생, 김혜자, 김영란, 기룡우 등이었으며 총 55부작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 드라마를 통해 잠시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화계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사회 고발적인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성영 작가의 어둠의 자식들이 3월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는 이후 80년대 한국 영화의 큰 줄기를 형성할 리얼리즘 작품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미디 영화가 대중의 시름을 달래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이주일의 립바똥 사장은 그의 독특한 유머와 몸짓이 관객을 끌어모으며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팔출불과 최인호의 병태만세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언론계에서는 3월 15일 조선일보사가 시사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창간하며 깊이 있는 탐사 보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가요계는 트로트와 포크, 그리고 팝 발라드가 공존하는 과도기였습니다. 70년대 가수들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0년 초에도 7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장르의 인기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미자, 남진, 나훈아 등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대중적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트로트의 구수한 정서는 꾸준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던 포크 음악은 세시봉 세대의 영향을 받아 대학생 등 젊은 층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음악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남, 윤형주 등의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디스코와 댄스 음악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였습니다. 80년 초는 해외 음악을 통해 이러한 리듬감이 국내에 수입되어 새로운 댄스 가요를 준비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및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환경오염과 노동자의 권리라는 굵직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3월 18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 오염 사건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최고유원지였던 용인 자연농원이 오물을 방류해 팔당댐의 수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염 경로는 자연농원에서 발생하는 오물인 분뇨, 오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었고 이 하천물이 흘러들어 수도권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댐의 수지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의미 있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3월 2일 해태제과 노동자들이 9개월간의 투쟁 끝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에서는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김성준 선수가 1월 3일 일본에서 나카지마 시게오 선수를 상대로 4차 방어에 실패하며 챔피언 벨트를 내주었습니다. 경기는 15라운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었으나 결국 심판의 판정패가 선언되었습니다. 당시 원정 경기였던 만큼 판정에 대한 논란과 아쉬움도 국내에서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뉴스입니다. 1980년 초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다시 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이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1월 중순 사우디, 네덜란드, 영국 등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며 국제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월 6일 인도의 인디라 간디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77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며 일시적으로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으며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한 정부라는 과거 구호를 다시 내세우며 서민층의 지지를 결집했습니다. 이로써 인디라 간디는 다시 한번 인도의 총리직에 복귀하며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3월 24일에는 엘살바도르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오스카 로메로 추기경이 미사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남미 민주화 역사의 비극적인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198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한민국은 짧게 불어온 민주화의 봄바람과 또 다른 독재를 준비하는 군부의 찬바람이 충돌하던 예측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콩나물씨루 교실에서 웃고 아더매치를 외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짧은 3개월의 역사가 이후 대한민국이 맞이할 5월의 비극과 그 이후의 민주화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의 뉴스를 통해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